예, 경주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현재 시각 5시 55분인데요. 오늘 3월 14일 경주포커스 경주뉴스 정리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부터 5시 55분부터 진행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제가 우리 코로나19가 경주에서 1396명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네요. 보건소에 연락을 해봐도 확진자 숫자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해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전 10시 현재 우리 경주에서 7,557명이 치료 중인데, 이 중에 1,627명이 재택 치료 중입니다. 어제 검사 3,190명, 진단검사 받으신 분만 PCR 누적 51만 2,200명이 넘었고요. 접촉자 격리 중이신 분은 오전 10시 현재 56명, 누적 18,771명이고요. 백신 접종률은 1차 92.1, 2차 91.1, 3차 66.8.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백신 접종 3차까지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이 돼도 거의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제 경주 뉴스 몇 가지 오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이 당연히가 아니고 되고, 경주에서도 이 윤 당선인 경주 공약을 좀 정부 정책으로 잘 반영해서 경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경주시가 적극 노력을 하겠다 입장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통상 경주시의 확대 간부 회의 열리는데, 여기에서 주량희 시장이 이런 각오를 밝혔다고 하네요. 경주 관련 주요 대선 공약, 새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도록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인수위원장도 안철수 국민의당 전 후보가 인수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인선 나온 데 보니까. 오늘 경시 확대 간부 회의 국소본부장 모두 참석을 하고, 선거 결과와 후속 조치사항, 또 새 정부 국정 전망이나 대응 방향, 국소본부별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이 윤당선인의 경주 관련 공약 여러 번 봤습니다만, 신라환경 보건 정비에 집중 투자 지원하겠다는 것하고, 소형 원자로 SMR 기술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 경주를 역사문화 관광 특례시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 혁신벨트 조성, 이런 것들이 우리 경주 관련 윤당선인의 중요한 주요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량희 시장 필요하면 수시로 인수위 정부 부처도 방문하고, 또 세부 실행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해서 새 정부 각 부처에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아무래도 또 국힘 소속 정당의 시장이고 하니까 좀 이런 쪽에서 소통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느 대통령이 되든 지역 발전을 하는 데서 빠르게 움직이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경시에도 원활한 소통,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이 대통령 당선이 또 경주 발전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김석기 국회의원도 그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 밝히니까, 아무래도 야당일 때하고 또 여당일 때는 또 다른 위치가 있으니까요.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준하경 시장 오늘부터 이게 이제 연초에 하던, 사실 읍면동 주민과의 간담회,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못했죠. 3년 못했는 게 맞나요? 2019년에는 했나요? 보면은 파행적으로 하기는 잠깐 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못했고, 중앙시장 그래서 유권자들, 시민들 만날 기회가 없다, 소통을 하고 싶어도. 이런, 참 복도 없다.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도 제대로 못 누리고, 이제 이런 푸념 아닌 푸념도 있고 했었는데, 그냥 워낙 코로나 전국이 있으니까요. 올해 또 6월 달에 선거이고 하니까 중앙시장 현직으로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하시겠죠. 오늘 성근동을 시작으로 2주 동안
3월 30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명분은 뭐 시민과 경주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 행정을 실현한다 이런 차원인데 사실은 그런 목적이 없지 않죠. 그런 목적이 당연히 있는데 또 선거 있는 해에는 시장으로서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현직 시장이 이 가진 프리미엄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오늘 제가 쭉 다른데 검색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전라북도 임실 여기에서도 보니까 군민과 함께 임실군 아무래도 우리 경주시보다는 작으니까 엿새 동안 군정 설명회도 하고 똑같은 형식이죠. 뭐 약간 형식은 다르겠지만 이쪽에는 또 농업도시니까 치즈가 유명한 도시잖아요. 여기는 군정 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개최한다던데 경주시에서도 뭐 경주시가 가진 이런 것들 안 할 리가 없을 테고 오늘 제가 공교롭게 불국사 쪽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었는데요. 또 뭐 현직 시장 예비후보 등록 지금 한 사람이 등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 경주에서는 열심히 또 밭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오늘 불국장인 같던데 만나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이제부터 대선이 끝나고 또 예비후보도 지금 보니까 뭐 각급 도의원, 시의원 여러 명이 지금 등록을 한 상태이던데 물론 아직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시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중앙시장이 이렇게 하는 것도 소통, 시민 정책 공유 뭐 이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런 걸 통해서 또 중앙시장이 시장 성과를 알리는 거니까 뭐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소통 간담회를 하면서 접수되는 안건들은 현장 뭐 부서장 담당 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 이런 계획이고 상대적으로 한 100명 미만 뭐 소규모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23개 읍면동 2통장, 주민대표, 또 지역기관단체장 등등이 참석. 요건 선거동에 오늘 하는 모습 사진이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참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법인 택시 기사에게는 코로나 특별지원금 150만 원, 또 전세 시내버스 기사에게는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정부안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지난 3월 4일날 정부가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런 계획인데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14일까지 전세 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18일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 택시는 기사 1인당 150만 원, 전세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우리 경주에 전세버스 기사가 272명, 시내버스 기사가 248명인데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법인 택시 기사는 318분인데 기사 1인당 15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1인당 477만 원, 전세버스는 1인당 300만 원, 시내버스는 1인당 8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가 있고요. 또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1, 2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1인당 4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요.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6월 1일 날 지방선거 앞두고 공정선거 감시단 모집한다고 합니다. 올해가 제8회 지방선거가 되잖아요. 동시지방선거인데 정치관계법 안내라든가 예방활동 또 선거 및 정치자금 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 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는 건데 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고요. 24일 날 오후 6시까지 경주선관위에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하나만 더 볼까요? 경주 황리단길이 이게 길도 좁고 아무래도 소규모 점포들이 많고 화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소화기함을 7개 경주 소방서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안에는 소화기 2개씩 그러면 총 14개 초기 진압 그래서 화재 대응력 키우자 이러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황리단길에 이런 보이는 소화기함 7개, 그러니까 소화기는 14개, 소화기함에 2개씩
이렇게 14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황리단길에는 소방서 통계로는 작년에 1년에 한 90만 명 정도가 방문할 장소인데, 이 대부분 낡고 옛날에 이쪽이 쭉 보면 대나무 점집도 많았고 아니면 맥주집들 간이 뭐 이런 집들이 많은, 사실 굉장히 이제 낡고 오래된 그런 시설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리모델링한 카페나 식당, 잡화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소방 대응력에 좀 미비한 상황이고, 또 이 도로가 일방 통행이 되고 있고, 또 좁은 이면도로에 많은 차들이 있고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소방차 이동도 쉽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초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소화기함을 설치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 관광객, 시민 누구라도 이 소화기 들고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매우 잘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경주 포커스가 저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10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예비 후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현장에서, 바깥에서 예비 후보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요. 길거리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지방선거에 나오신 분들 바쁘신데, 뭐 일일이 저희 사무실로 다 모시고 와서 하는 것도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뭐라 그럽니까, 제가 현장으로 찾아다니면서 주로 이제 퇴근 시간대에 아무래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소개를 현장 유튜브로 좀 하는 시간들을 저는 좀 많이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예비후보자분께서는 본인의 정보들 경주 포커스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사전에 가기 전에 사전 취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현장에서 즉시 좀 라이브 방송 많이 통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는 6월 달에 지방선거 나오신 우리 면면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 어떤 구상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소개하는 시간들을 좀 더 자주 가질 예정입니다. 유튜브 경주포커스TV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해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녹화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은 오늘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